안녕하세요. 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버린 코스피 코스닥, 정말 한심한 시장인데요. 누구는 차트를 보면서 자산효과에 의해서 경기를 부양을 하고 주식을 상승시키고, 누구는 보이는 것보다도 더 망가뜨린 차트에 아무 생각 없이 대응하는 우리 시장. 결국은 누군가가 차트를 가꾸고 만드는 쪽에 상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데요. 코스피 주봉을 보겠습니다. 1984, 그 다음 2016. 과연 다음 차트는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요? 2016일까요? 아니면 1984일까요? 외국인들의 투심은 그래도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폭이지만 그래도 매수를 했고, 대신에 선물에서 5,317억 원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금일 목요일이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오늘 우리 종목 한번 볼게요.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과연 9개가 떨어진다고 하면 10개 중에 당신은 1개 종목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보면 인덱스 바스켓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라 많이 내리면 과연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치면 비를 안 맞을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날씨가 소나기가 오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날에는 보통은 집에서 파전하고 막걸리 먹고 그냥 쉬는 게 좋습니다. 이런 폭우 속에 비를 안 맞으려고 물을 안 묻히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3대, 이게 이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붕괴가 안 되거든요. 크게 이제 3개의 악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1.8%로 낮췄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싸워도 될 일본하고 무역 전쟁 같은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3대 요소가 브레이크이 되어서 시장을 하방으로 내리꽂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완전히 부러져 가지고 이게 상승할 때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목단은 617이 마지막 지지선일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투심이 살아 있어야 617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16년) (17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랐고, 18년부터 하락을 지속해서 현재 그 19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상승다움은 상승도 못하고, 단지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단부에 붉은 섬이 하나 있죠. 이 점 이만에서는 시장의 붕괴를 원치 않는 기관 등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든 거는 다분히 환율이에요. 환율 1182원까지 상승을 했네요. 무슨 급등주도 아니고. 이게 어느 사람은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1150원까지 환율이 하락을 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원화자산에 대한 해지가 힘을 발휘한 듯 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흔들어서 우리 원화자산을 하방으로 꽂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보면 1150원 이하에서는 반등의 여지가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장에서 지금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니케이.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움을 한다는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트럼프가 한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지속적일 때 전 세계 증시를 차트를 한번 디스플레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미국이 제일 잘 간다. 지금 보면 니케이하고 우리나라 지수는, 지수만으로 보면, 차트만으로만 보면 일본이 승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왜 승리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글로벌 자금들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지는 쪽에 배팅을 하고 자금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자금의 유동성의 힘들이 결국 한 개 나라를 흥하고 망하고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요. 어제 제가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북주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실적이 괜찮은 SM코도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깊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한 2.7%대 하락을 했고, 유일하게 어떤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때문에 동진 세미템이 상승을 했고요. 요거는 혹시 수출 규제 품목의 국내 기업 중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그 업체는 우리나라 국산화 정책에 의거해서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동진 세미캠이 상승을 11%대 일단 상승을 했고요. 일단 LB 세미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지속적으로 상승 우상향 유지를 하다가 오늘 거의 한 10%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에 매수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은 대사장고도 추가 대사를 신규로 하는 물량이 추가로 증가를 했습니다. 공매도도 오늘 4%대로 최근에 굉장히 많았고요. 이게 이제 대사장고가 지금 300만 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식수가 한 4,300만, 근데 유통주식이 한 2천만 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한 15% 정도 하락에 배팅하는 세력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상당히 안 좋은 게, 오늘 외국인들이 한 52만 주, 기관이 24만 주를 매도를 했고, 지분을 축소를 했고, 개인이 75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71만 주가 신규로 대차를 한 물량이 한 71만 주 정도 되고, 공매도 거래량이 한 2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의 일부를 개인이 매수한 것 같은 그런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300만 주를 과연 하락에 베팅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까요? 아니면 그들이 최근에 매수한 물량에 대한 수익률 극대화를 꾀할까요? 지금 3개월이지만 1개월로 따지면 외국인들은 한 100여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한 52만 주로 매도를 해서 1개월 기준으로 기관은 매수를 했지만 그 대부분이 사모펀드 쪽, 이쪽에서 매수를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연기금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연기금이 매수한 이 물량을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아무튼 내일 장세가 어떻게 펼쳐질 건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진 세미캠 한번 볼게요. 이것도 오늘 상당한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도 신규 물량이 증가를 해서 대시장고가 800만 주를 도파를 했네요. 800만 주면 무지통 물량이 한 3천만 주가 된다 하더라도 하락에 베팅하는 종목의 대차장고가 한 20%가 넘네요. 20%가 넘는 그런 세력들이, 유통 물량의 20%가 넘는 세력이 하락에 베팅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외국인 매수하니까 수급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힘들은 여전히 하락에 베팅하고, 이런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에 따라서 오히려 더 공매도를 때려서 그들이 갖고 있는 대차장고를 싸게 갚는, 그래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나기가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이런 소나기가 많이 오는 시장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투자에 임하셨다면 아마 성공보다는 오히려 물만 잔뜩 젖은 그런 상황으로 장을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은 어차피 회전율이 좋아야 하고요. 소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단기 수익을 취하고 다음 장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내일부터는 이제 소나기가 오더라도 가끔 햇빛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낚싯대를 접고 그 다음에 보유 지분을 처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오늘
거의 뭐 4%대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거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라고 하거든요. ETF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물타기를 해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도 요 세력, 오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절대 시장에서는 개인이 사는 그런 시장에 그들에게 수익률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들이 팔 때까지 기다리고 이들의 물량 대부분이 아마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점을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방법도 투자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2X 차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 뭐 급등주도 아니고 차트가 정확히 21선, 61선에서 변곡점에서 고개를 들었네요. 요거는 오히려 이런 종목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어요. 일단 강도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OBV가 매수와 뒤따르는 뭐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수급의 시장보다는 어떤 그 센티멘탈, 그러니까 어떤 그 감성에 따라서 시장의 공포감으로 뭐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수급에 우선한 시장보다는 감성에 우선한 센티멘틀이라고 얘기하죠. 그 시장이라는 그런 반증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